좀 오늘 분위기를 좀 바꿔봤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여러분 카메라들 좋아하시나요? 제가 쓰고 있는 카메라는 오디마크 3라는 카메라입니다. 2015년에 샀으니까 한 10년 정도 썼네요. 오늘 이 카메라를 팔려고 합니다. 정등 카메라를 팔려고 하니까 앞으로 과연 카메라를 사게 될까? 이게 마지막 카메라 하니까 이런 걱정도 있어요. 저는 사진을 단순하게 찍는 걸 떠나서 카메라를 만지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카메라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제 미러리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카메라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 이런 렌즈 교환식 카메라를 쓰게 된 거는 올림푸스였어요. 올림푸스 OMD라는 카메라를 코엑스 지나가다가 매장에서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샀었어요. 지금 뭐 니콘 ZF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 클래식한 카메라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죠. 완전히 클래식한 바디인데 퍼포먼스는 되게 좋고, 요즘 뭐 미러리스가 대세라고 하지만 올림푸스도 그 미러리스였어요. 애초에 미러리스로 가장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만들었던 게 올림푸스였죠. 바디 손떨림 방지 뭐 이런 것도 사실 올림푸스에 다 있었어요. 지금은 일반화돼 있고 모든 스마트폰도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랬던 카메라였어요. 그리고 그때가 사진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주도에서 삼각대 올려놓고 사진을 찍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새로 산 카메라가 이 카메라인데요. 그때 이 카메라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올림푸스 카메라를 쓰는데 줌 렌즈로 새로 나온 렌즈가 있었어요. 올림푸스에서 제일 좋은 렌즈급이었는데, 그게 이제 환산하면 2470 정도 되는 렌즈였던 것 같아요. 쓰다 보니까 렌즈 욕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본 렌즈 말고 망원 렌즈를 좀 가지고 싶었는데, 그때 70에 200 정도 되는 백통에 해당하는 환산의 렌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렌즈를 살까 한참 막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한 가지 고민이, 이 렌즈를 샀다가 되팔 때 못 팔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렌즈를 몇 개 더 사고 이 전체 라인업을 다 갖추려면 캐논이나 니콘 같은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마침 제주도에서 카메라가 이게 넘어지는 바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다 되팔고 샀던 게 오디마크 3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삼과 동시에 요 40mm 단렌즈는 그때 같이 샀었던 거고요. 2400 렌즈를 샀고요. 그다음에 광각 렌즈, 그다음에 70-200 백통 렌즈, 그다음에 50mm 52만도 이렇게 샀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3호L2라고 35mm 1.4 렌즈도 이렇게 샀죠. 제가 그렇게 쭉 한꺼번에 산 이유가, 특히 2405 렌즈가 사람들이 많이 2470에 비해서 좀 무시를 하시던데, 이게 IS가 있어요. 손떨림 방지가 있어서 2470보다 저는 좀 더 쾌적하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밝기가 조금 아쉽긴 한데 그게 전혀 스탑이 보정이 되기 때문에 2470과 견주어도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 제가 그때 이제 홍보팀에 있으면서 사진 기자분들을 많이 모시고 촬영을 했었어요, 행사를. 그때 이제 그 사진 작가분이랑 계속 했었는데, 그분이 풀라인업을 쓰시는 걸 보고, 특히 2400을 쓰는 거 보고 인상이 아주 깊었습니다. 그래서 2400을 샀죠.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썼던 렌즈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렌즈는 50mm 같아요. 50mm는 그 이후에 팔았는데, 그리고 35mm 1.4 3L2를 드렸는데, 그 렌즈하고 50mm를 딱 놓고 보면 차이점이, 35mm 렌즈는 뭔가 심심해요. 뻔하다고 할까요? 구도가. 50mm는 이렇게 모아줘요. 주변을 다 제거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집중된다고 할까요? 사진이. 그래서 50mm가 자꾸 생각이 나고 지금도 아른아른 거리는 렌즈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잘 가지고 다녔던 렌즈는 1740하고 70에 200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50mm, 중간을 찍을 때는 50mm, 이렇게 세 개를 주로 가지고 다녔고요. 하나만 가져가야 된다면 2400을 가지고 다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2400은 아마 이 카메라를 팔아도 그 렌즈는 팔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에 맞는 렌즈고 퍼포먼스도 좋고, 사람들이 좀 많이 무시를 하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진짜 카메라 아시는 분들은 그 렌즈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470이 하나도 부럽지 않은 그런 렌즈로 잘 썼습니다. 근데 이 카메라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저는 아마추어잖아요. 프로 작가님들도 이런 카메라를 쓰시는데, 그분들은 이게 상업적으로 쓰실 때 굉장히 좋고 뭔가 경쟁력 있는 사진을 뽑아낼 수 있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이거 애들 찍으려고 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카메라로 기억에 남는 사진은 별로 없어요. 쭉 돌아보면
올림푸스 카메라로 찍었을 때가 사진이 제일 재밌었고, 그때 기억에 남는 사진도 많이 찍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올림푸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좋은 사진 이렇게 선발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도 되게 많이 뽑혀서 상도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캐논으로 넘어와서는 워낙에 쟁쟁하신 분들도 많고, 저 같은 아마추어가 발붙일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사진 한 장 없다는 게 이 카메라의 가장 좀 아쉬운 점이에요. 네. 두루두루 모두가 다 잘 찍히고, 특히 애들 찍을 때, 애들 사진은 굉장히 많지요. 많은데, 뭔가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드는 그런 좀 그 간직하고 싶은 사진들이 있잖아요. 사진 찍는 사람들은. 그런 사진은 이 카메라로는 단 한 장도 못 건졌습니다. 이걸 들고 하루 출사를 가면 꼭 좋은 사진을 건져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을 줘요. 이렇게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나갔는데 좋은 사진을 못 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진을 하나도 못 건졌을 때 그때 굉장히 자괴감이 들어요. 이 카메라는 그런 면에서 조금 많이 부담을 줬었던 그런 카메라 같습니다. 이 카메라를 팔게 되면 어떤 카메라를 사게 될까도 고민인데, 어쩜 카메라를 영영 사지 못할까봐 그게 좀 걱정이에요. 요즘 스마트폰 되게 잘 나오잖아요. 지금 이 촬영을 찍는 것도 스마트폰인데요. 과연 카메라가 필요할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용으로야 당연히 카메라가 필요하죠. 확실히 사진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그 렌즈를 상황에 맞게 쓰는 게 진짜 프로라고 생각하는데,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의 렌즈만 추천해 달라. 어느 렌즈를 어떤 게 좋을까? 제가 카메라를 써본 결과 그런 렌즈는 없습니다. 50mm 렌즈가 그렇게 좋다고는 하지만 그것만 들고 다니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단렌즈는 보통 2개씩 가지고 다니죠. 50mm가 있다 그러면 뭐 20mm대 렌즈나 이런 걸 보완을 해야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카메라는 없죠. 근데 이 스마트폰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광각도 되고 망원도 되고 표준도 되고, 그리고 되게 24mm란 말이에요.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렌즈 중에 하나가 24mm. 그 렌즈를 되게 잘 쓰거든요. 그 렌즈는 진짜 되게 넓은 화각이고 아주 좋은 사진을 찍는 건 아니지만 워낙에 센서가 크니까 사진도 굉장히 좋아요. 카메라 얘기 좀 몇 가지 더 해볼까요? 제가 이거 말고 EOS M5 카메라가 있어요. 미러리스죠. 그 카메라도 잘 썼는데, 그걸 하와이 갈 때는 그 카메라 하나만 가져갔었어요. 거기에 112 렌즈하고 단렌즈 22mm 렌즈하고 2개를 가져갔었는데, 이게 조금 남자가 쓰기엔 좀 아쉽다. 제가 저희 가족들이랑 다 데리고 다녔는데, 집사람이 좀 당신이 쓰기엔 좀 작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쓰는데 불만은 별로 없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이번에 스페인 갔을 때는 이 카메라를 가져갔어요. 여기 23mm 렌즈 하나만 가져갔습니다. 국내에 갈 때는 당연히 2,400호를 들고 다니는데, 해외에는 특히 스페인 같은 데는 도둑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난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가볍게 하나만 가져가자 해서 24mm 렌즈 하나만 가져갔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가우디 앞에서 이제 저희 딸아이를 찍었는데, 스마트폰으로도 많이 찍고 이제 카메라도 찍었는데, 확실히 카메라로 찍은 게 이 공간 분리감 같은 거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23mm 렌즈 해외여행 갔을 때 이 바디에 잘 찍었어요. 근데 하나 아쉬운 건 이 카메라는 동영상이 아주 좋은 동영상이 아니에요. 특히 바디 손떨방이 없기 때문에 요즘 같을 때 카메라 하나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꼭 사진은 카메라로 찍고 동영상은 스마트폰으로 찍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러리스가 요즘 많이 등장하게 된 건 사진 때문이 아니라 동영상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카메라로 제가 볼 때 사진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오디마크3 이후엔 오디마크4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진은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더 좋아질 것도 없고. 근데 동영상은 초점이 자동 초점이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요즘 들어서는 스마트폰은 그냥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게다가 이게 센서가 작으니까 펜 포커싱이라고 해서 넓게 그냥 다 초점을 맞춰준단 말이죠. 근데 얘는 그렇지가 못해요. 조리개를 좁히게 되면 초점을 특정한 공간에 맞춰줘야 되는데, 이 카메라를 여러 번 이제 유튜브도 촬영을 해봤는데, 저 혼자 제 눈에 초점을 맞춰 줄 수가 없어요. 요즘 미러리스는 다들 아시겠지만 기존 렌즈를 그냥 꼽아도 초점을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영상 안에서. 스마트폰이랑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좋아하는데, 카메라 하나를 들고 사진이든 영상이든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어놓고 카메라만 가지고 뭐든지 다 찍겠다라는 사람들한테 이제
미러리스라는 선택지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카메라를 살 생각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촬영이 다 되는데 뭘 하고 카메라를 들고 다니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또 라이카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어디 뭐 아이들 졸업식이나 행사장 갔을 때 이 카메라 들고 다니는 분들보다는 라이카 카메라, 라이카 M 같은 거, Q 같은 거 이런 거 들고 다니시는 분들을 조금 더 본 것 같아요. 네, 많이 봤다는 얘기 안 할게요.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죠. 네, 스마트폰 하나로 거의 모든 촬영들을 다 하시기 때문에 특정한 카메라를 뭐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사람조차 별로 못 봤습니다. 저는 EOS R5가 그렇게 많이 팔렸다고 하던데 한 번 봤어요. 제주도 가서 어떤 행사장에서 그 R5를 쓰시더라고요. 그 전문가의 영역으로 좀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전문가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별로 이렇게 건전하지 못했다. 요번에 산다고 하면 R6 마크 2 정도, 아니면 소니로 말하면 알파 7 마크 4인가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너무 고성능이죠. 알파 7C인가? 뭐 이렇게 좀 약간 캐주얼하게 나온 것들이 있던데 그런 정도의 카메라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반성 아닌 반성을 하게 됩니다. 좋은 카메라가 좋은 사진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또 그 상황에 맞게 렌즈를 고를 줄 아는 게 중요한데, 일반적인 저 같은 사람들이 상황에 맞게 렌즈를 바꿔 끼기란 쉽지가 않죠. 아이들이 커가면서 렌즈를 바꿔 끼면서 사진을 찍게 되는 일도 훨씬 더 줄어든 것 같아요. 다음 카메라는 어떤 걸 사게 될지. 못 사진 않겠죠. 이 카메라를 팔고 다시는 카메라를 손에 쥐지 않을까, 못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가장 많이 됩니다. 카메라 성능 자체, 사진 성능 자체로는 이 카메라가 정말 나무랄 데가 없어요. 이걸로는 영상은 못 찍습니다. 네.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벚꽃길 같은 걸 찍어도 형편없어요, 동영상이. 세워놓고 이렇게 찍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초점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폰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래서 사진만 찍겠다 하면 이건데, 사진 찍으러 가서 어디 좋은 풍경을, 요즘은 사진만 남겨놓는 시대가 아니라는 게 DSLR의 한계이죠. 그래서 지금 미러리스로 많이 넘어오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면 하나같이 다 전문가용 카메라를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사실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들, 전문가분들 영역에서 열심히 찍으시면 되는데, 저 같은 아마추어들이 그런 영상을 보면서 어떤 카메라가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얼마 전에 별마동 도서관에 갔는데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을 이렇게 전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방을 훔쳐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모터사이클을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그분이 타시는 모터사이클, 모자, 그다음에 남자들이 좋아하는 액세서리들, 그런 거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눈길을 끄는 게 라이카 카메라를 그분이 쓰시나 봐요. 라이카 카메라가 한쪽에 이렇게 전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좋아하는 사진 작가분들의 도록도 있었어요. 저도 앙리카르테 브레송 같은 사진 작가들의 사진전도 자주 가고, 사진전 자체를 좋아하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그 전시해 놓은 걸 보니까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로 찍은 그분의 사진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진기는 돈 있으면 사는 거잖아요. 카메라를 가지고 찍은 게 자기 거지.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카메라를 놔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좋은 사진은 좋은 카메라가 찍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찍는 거죠. 어떤 장면에서 어떤 느낌으로 찍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카메라를 들고 찍느냐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올해 뭐 좋은 카메라들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후지필름에서도 X프로 4, 그다음에 X100 6, 이런 카메라들 기대되는 제품이죠. 저도 클래식한 카메라를 되게 좋아해서 그 두 카메라 중에 하나도 관심이 있고, 이번에 EOS R5 마크 2가 또 올해 나오죠. 그 카메라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EOS R6 마크 2가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정말 아꼈던 이 카메라를 떠내보내고 어떤 카메라를 사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사게 되면 10년 정도는 쓸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사고 싶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여러분의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인가요? 궁금하네요. 마치겠습니다.